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브리핑의 최은정입니다. 장 초반 1671포인트까지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줄이며 현재는 약보합폭까지 내려왔습니다. 현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여전히 순매수하고 있지만 개인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의 매도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점차 늘어나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긴축 정책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란 전망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현재 2.0%로 동결하겠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미 예상됐었던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큰 변수인 만큼 시장을 조금은 지켜보고 가자는 관망 심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수급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8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들이 8거래일, 7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677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로써 벌써 8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34억 원 정도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708계약을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수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등 파생 4종의 동시 만기일인 만큼 관심을 끌고 있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718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주의 강세가 돋보였었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은행업종이 2%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금융업종 오늘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업종도 0.6% 오르고 있습니다. 운수창고업종이 0.9% 오르고 있고요. 보험업종과 종이 목재업종도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업종도 오늘은 0.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의료정밀업종과 운송장비업종이 1%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철강, 금속업종, 증권업종이 약세네요. 또 통신업종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속한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포스코가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소폭 오름세인데요. 터키와의 원전 협력 공동선언으로 오늘 원전 테마주들이 강세입니다. 한국전력이 강보합권입니다. 현대차가 2%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밖에 신한주주가 약보합권인 반면에 KB금융은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의 흐름이 괜찮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2.6%대로 강한 모습인데요. 채권단이 매각 주관사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닉스는 이틀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강보합권이고요. 우리금융이 플러스 1.3%, LG가 1.4%로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롯데쇼핑은 오늘 약한 모습이고 외환은행이 4.8%나 강한 모습인데요. 외환은행 최대 주주인 론스타가 어제 수개월 내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은행주들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환은행이 4.4%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아차 역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의 약세 흐름을 주도하면서 1.5% 하락세입니다.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이 나란히 약보합권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SK브로드밴드가 강보합권이고요. 포스코 ICT는 오늘도 강세네요. 1%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3.38% 오름세입니다. 어제 급락했던 메가스터디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수능 EBS 비중 확대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낙폭 과대에 대한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과 성광밴드, 네오이즈게임즈가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고 SK컴즈 역시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그 밖에 네오세미테크가 1.8%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KDC가 오늘은 1%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BHI 그리고 성우하이텍 모두 1%대의 하락세입니다. 웰파스는 플러스 2.3%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하락 반전한 모습이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오늘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양종금증권입니다. 원상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 일단 약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0년도 첫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아서
일단 오늘 차익 매도나 또는 차익 매수 유입에 따른 압력은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조금 전 발표된 중국의 물가와 생산 지표들이 예상치를 웃돌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도 둔화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일단 매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특징주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가장 크게 봤을 때는 그동안 지수 상승을 가장 선두에서 주도해줬던 자동차 업종에 약세 전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현대차나 기아차 등은 최근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도가 잇따르면서 주가가 점차적으로 고점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영업이익 증가가 현재 주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대차의 승자 점이 사실상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주가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종과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내 테마주들도 단기 고점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2%로 동결했습니다. 이성태 한은총재의 임기는 이달 말에 끝나게 되는데요. 금리 인상은 언제쯤이나 오르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적당한 때 금리 완화 정책을 축소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고요. 금리는 예상했던 것대로 동결이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데요. 하지만 현재 글로벌 물가 수준이나 또는 국내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저희는 이번 상반기 중에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우려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 나타나면서 지수도 저점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변동성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서 챙겨야 할 변수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오후장 투자 전략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순차익 잔고는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최근 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만기 또는 동시효과 때 나올 수 있는 물량은 매우 제한적인데요.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약 4천억 정도 된다는 점에서 일단 마감 동시효과에 이 물량이 일시에 출회된다고 하면 종가는 저점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강도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순매도 포지션 역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이나 또는 옵션 시장 내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저점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장중 반등을 이용해서 주식 보유 비중을 일정 부분 줄이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양정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원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89% 상승하면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일본 정부가 경기 판단을 상향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현재 0.4% 하락세입니다. 오늘 강세로 출발을 했었고 어제는 약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7% 상승해 시장 예상치인 2.5%보다 웃돈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0.3% 조정을 보이면서 항생지수 역시 하락세인데요. 홍콩 H지수 역시 현재 0.6%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강과권으로 마감됐던 대만지수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0.16%로 낙폭을 조금 키웠고요. 베트남지수 역시 약세입니다. 그 밖에 싱가포르 지수, 호주지수가 강과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입니다. 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중국 증시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주택 가격이 지난 2월에만 무려 10% 이상 급등하면서 버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중국 증시는 하락 반전했군요.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 본토지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주요 지표의 발표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우려로 인한 지수의 하락,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여타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우려감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했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2월의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블룸버그의 보고서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주일 이내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위안화 절상 또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중에서의 긴축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양의에서 발표한 올해 신규 대출 목표치인 7조 5천억 위안이 시장 예상치와 부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 또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통화 위안화 절상이 가능성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위안화 절상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과 반대로 출구 전략에 따른 우려감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0.3% 하락한 3,038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3,000선은 강하게 지지해주면서 3,000과 3,050의 작은 박스권 장세 움직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태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죠. 예,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2에서 3%대 내외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월 대비 1.2%나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 지역이 2.6%, 농촌 지역이 2.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한 시장에서 단기 출구 전략에 따른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전년 대비 5.4%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 했을 땐 0.4%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더욱더 웃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출구 전략에 대한 무게감은 더욱더 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와 반면 2월 신규 대출은 전월비 49%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에서의 지준율 인상에 따른 시장에서의 신규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 쪽의 무게감은 더욱더 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증시인 만큼 우리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그 주가 흐름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력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일단 국내 중국 관련주들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상승 또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려감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인프로코어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금 부하권으로 움직임을 보이는데 지금 중국 관련주들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출구 전략에 따른 시장에서 부담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주들 단기 낙폭이 가대했을 경우에 반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확률은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출구 전략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에도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한은의 금리 인상 또한 중국의 출구 전략이 나온다고 하면 금리 인상이 나올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런 부분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전장을 비교적 강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와 동조해서 오후 들어서는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후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 부하권의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오전장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중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전장 상승으로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0.8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발 악재가 11시 오전장이 마감을 하면서 중국발 악재가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제 오후장이 시작한 이후에 중국발 악재에 따라 시장에서 상승폭을 축소할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거래 평가 손익률은 5주 연속 개선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평가 손익률은 마이너스 10.87%로 전월 대비 1.56포인트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관들이 좋아하는 대형주들 주도로 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만큼 이러한 것들이 마이너스 손익률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주요 지표가 11시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주요 지표 발표에 따른 오후장 돼서 장 초반 변동성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GDP 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기 판단을 상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큰 폭의 하락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간망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한 흐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시장에서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중국발 악재에 따른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1600선 내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20개국 G20 중 5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년에는 5.0%대까지 올라 G20 중 4위로 한 단계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G20 재무차관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G20 회원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 추정치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0.7%였습니다. 한국은 0.2% 플러스 성장으로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에 이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추정치로는 중국이 10%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은 4.5%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브라질의 뒤를 이었습니다. IMF는 또 내년에는 G20 회원국 평균 성장률을 4.4%로 내다봤으며 한국은 5%대 성장을 보여주며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13개월째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3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 연속 기준금리가 동결된 겁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경기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비가 13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1월 실업자도 작년 같은 달보다 36만 8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5.0%로 2001년 3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생활물가가 다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폭설과 흐린 날씨 탓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상추 가격은 125% 폭등했고 같은 기간 호박과 오이도 각각 65%와 43% 뛰었습니다. 국제유가도 경기 회복 전망을 타고 이달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69달러 49센트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두바이유 현물가는 지난 9일 77달러 65센트까지 올라 다시 80달러 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유가는 경기 회복세에 맞물려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내 역세권의 장기 전세주택 13,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만큼 시프트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0 시프트 공급 확대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1차 역세권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은 기존의 최대 300%인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됩니다. 2차 역세권도 최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시내 재개발, 재건축 구역 18제곱킬로미터 중 약 4%인 0.8제곱킬로미터 정도가 용적률 완화 방안에 적용을 받아 시프트 13,000가구 정도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포인트가량 하락한 1659포인트 선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장 막판 들어서 변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끝까지 수급 상황 고려하시고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